안녕하세요. 스마트 티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화번호부 그룹 편집 및 단체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예약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홈 화면에서요, 연락처 아이콘을 탭해서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저처럼 연락처 화면이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상위에 카테고리가 있죠. 최근 기록, 연락처, 즐겨찾기,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룹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룹을 들어갔더니 삼성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룹들이 쭉 보여지게 돼요. 자, 동료, 가족,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쭉 보여지게 되는데, 연락처 그룹을 내가 새롭게 편집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메뉴 버튼을 탭해 주시고요.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룹 이름을 적을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벨소리, 그리고 사람, 어떤 사람을 이 그룹에 넣고 싶으냐라고 해서 추가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 제가 임의로 하나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임의로 이렇게 그룹과 구성원을 추가를 해봤어요. 추가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록 중에 새롭게 그룹이 생성이 된 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티처라는 그룹이 생성이 됐고요. 이게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혹은 300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체 메시지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모르시면 메시지 보내는 항목에서 전화번호를 탭해서 일일이 하나씩 체크해서 추가를 하시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단체 메시지 보내지 마시고요. 해당하는 그룹을 길게 꼭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항목이 뜨게 되죠. 이 상태에서 내가 그룹을 삭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룹 이름을 새롭게 고칠 수도 있지만 메시지 보내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룹을 내가 모두 단체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 설정을 해 놓으신 후에 메시지 보내기를 이용을 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단체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벨소리를 기본 벨소리가 아니라 해당하는 그룹마다 벨소리를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서 더욱 다양한 벨소리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언급해 봤고요. 요번에는 예약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백키를 눌러서 홈 화면으로 일단 넘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메시지 아이콘을 탭해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목록들이 쭉 보이는데, 자, 여기서 가장 상위에 있는 메시지 그림을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서 수신 번호를 임의로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내용들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 상태에서 작성이 다 끝나신 후에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더보기 누르시고 여기서 메시지 전송 설정을 탭합니다. 자, 여기서 밑에 보이시죠? 예약 전송이라는 항목이 보이세요. 그래서 얘를 탭해 주시게 되면 내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을 선택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임의로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설정을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다시 이 화면으로 넘어왔죠. 이 상태에서 메시지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백키를 한번 눌러 주시는 거예요. 백키를 한번 눌러 주시면 설정한 상태 그대로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이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로딩이 되죠. 로딩이 된 후에 위에 보시면 칼라로 굉장히 좀 밝게 메시지를 보낸 것들이 보여지는데, 밑에 거는 예약 메시지다 보니까 좀 흐리게 보여져요. 이거는 아직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예약 메시지가 다 보내진 후에는 똑같이 환한 불빛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약한 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는 이용하면 좋은 기능이라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파일을 첨부하나요? 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자친구 사진이나 아니면 애기 사진이나 뭐 여러가지 사진들을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송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이렇게 저처럼 메시지 보내는 화면으로 왔어요. 저는 항상 스토커에게 보내네요. 자, 이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는 화면, 네, 연락 바랍니다를 탭해 주신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첨부하기라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첨부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내가 사진 앨범이든 동영상 앨범이든 그림이든 뭐 여러가지 밑에 항목들 보이시죠? 해당하는 이런 파일들을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쉬지 않고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갤럭시2 강의를 찍다 보니까 막 목이 메네요. 네. 어쨌든 약간 목소리가 듣기 안 좋게 변색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번에는 이제 문자를 쓰시다가 복사나 붙여넣기 같은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서 요것도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의미로 문자를 내용을 적어 놨어요.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라고 제가 임의로 문자를 적어 놨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자를 다 쓰고 났더니 중간에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손가락을 탭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로 이동이 안 돼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그 문자 보내는 내용을 적는 부분 있죠? 그 칸에 손가락을 살짝 탭해 주세요. 한번. 그러면 파란색 모양이 생겨났죠? 이 생긴 모양을 가지고 손가락을 누르신 상태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 움직여지고 위로 이동하면 위로 이동해지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세요. 원하는 위치로 변경이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커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힘들게 꾹꾹 누르지 마시고 요걸 이용하시면 오타 수정 부분에서 여러가지 유용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느냐, 내가 어떠한 문구를 복사, 잘라내기, 뭐 이동, 여러가지 편집이 또한 가능하세요. 자, 예를 들면 문자를 작성하는 이 항목에 손가락을 길게 꼭 탭을 해주시면 이런 알림창이 생겨납니다. 텍스트 수정이라는 알림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단어 선택을 하면 내가 해당하는 어떤 단어의 그 구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을 선택하시고 복사하실 수도 있고 잘라내기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다시 손가락을 길게 눌러서 요번엔 모두 선택을 눌러볼게요. 모두 선택 눌렀더니 요번에는 모든 구간이 설정이 됐고,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할 수도 있고 잘라내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복사를 하신 경우, 자, 모두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다시 SMS 작성 칸에 길게 눌러주신 상태에서 그럼 이번에는 붙여넣기라는 게 새로운 게 생겨났어요. 자, 붙여넣기를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그대로 내가 설정한 부분, 복사한 부분이 그대로 반복돼서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이것 또한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으로 또 어떤 기능이 있냐, 저희 먼저 하셔야 될 게 퀵 패널에서 자동 회전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퀵 패널 손가락을 아래로 스크롤해서 퀵 패널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저처럼 자동 회전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고요. 다시 백키를 눌러서 메시지 화면으로 올게요. 자, 일단 저희 갤럭시 S2 같은 경우는 4.3인치의 시원시원한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자랑하죠. 그래서 문자를 작성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손가락이 굵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작성하면서 오타가 날 확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전환을 시켜 주시고요. 가로 세로 모드를 할수록 커트 키보드가 나타나지게 되거든요. 영상을 찍는 걸 같이 전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커트 키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문자를 작성을 하실 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내가 누르는 순간에 해당하는 문자가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눌러서 해당하는 문자에서 손가락을 떼는 순간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를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눌렀죠. 제가 히읗을 누른 상태에서 지금 자판에 입력이 안 됐잖아요. 손가락을 뗐더니 히읗이 들어갔죠.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 해당하는 문자로 그 이동을 하실 때 누른 상태에서 쭉 이동을 하시면 요렇게 이동을 하셔서 내가 해당하는 문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손가락을 떼시고 예,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을 하시면 오타 없이 손가락이 굵은 남자분들도 좀 편리하게 문자를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요것 또한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강의를 찍기 위해서는 좀 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따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문자와 관련된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